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플러그인 이거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jQuery 플러그인. 우리가 jQuery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플러그인 쓰기 위해서요. 그만큼 이 플러그인은 매우 유용한 개발 기법 중에 하나죠. 플러그인을 좀 우선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예를 하나 찾다가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경운기 맞아요. 경운기예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뭐 매우 중요한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계잖아요. 경운기. 경운기 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용도가 여러 가지예요. 먼저 뭐 요렇게 쓰기도 하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이걸 거예요. 그죠? 가다 보면은 시골에서 그죠? 물건 옮기는 그죠? 농산물이든 농작물이든 물건 옮기는 용도는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럼 원래는 경운기는 이 용도로만 쓰나?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쓰죠. 그죠? 시골에 계신 분들, 어디 같이 이동할 때 경운기 쉽게 타고 갑니다. 우리도 사실 이 시골에 가면은 경운기를 한번 타볼 수 있으면 정말 재밌잖아요. 조금 불편한데도 그 재미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타고 다니는 운송 도구로도 교통 편의 도구로도 쓰기도 합니다. 또 뭐예요? 그쵸? 이게 원래 순기능이잖아요. 농사 짓는 도구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에다가 짐칸을 없애고 그죠? 제초기를 연결했네요. 그래서 제초를 한대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에다가 감자를 땅에서 걷어 올리는 그런 도구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달면은 또 감자 수확하는 농기구로도 쓸 수 있대요. 하나 더 볼까요? 그쵸? 밭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마 시골에서 쓰고 있는 경운기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인 것 같아요? 경운기가 옆에 무엇이 달려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게 플러그인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운기가요, jQuery예요. 여러분들은 경운기의 사용 방법만 익히면은 경운기에 달려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운기 자체가 jQuery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릴 수 있는 이런 짐칸들 또는 농기구들 다양한 종류 많죠. 얘네들이 플러그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전달됩니까? 이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jQuery를 배웠어요. jQuery는 예를 들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합시다. 이게 jQuery예요. 그런데 이 jQuery의 원래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은 내가 다 코딩할 줄 알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jQuery만 가지고 웹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기능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힘들어요. 누군가가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일부 기능을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이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 가지고 와서 딱 꽂아서 쓰기만 하면 느낌 오죠? 딱 꽂아서 쓰기만 하면은 내가 굳이 얘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맞습니까? 개발하지 않고 만들어진 걸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은 경운기에 짐칸 달면은 물건 옮길 수 있고 농기구 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기능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붙이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jQuery를 이용해서 웹 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짐칸, 농기구처럼요. 붙여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걸 플러그인이라 부르지도 않고요. 다른 말로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해서 add-on 또는 add-i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는데 공통적인 특성은 결국에 뭐냐 하면은 추가 기능이에요. 추가 기능. 맞죠?
내가 jQuery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요. 웬만한 걸 웹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고객한테 또는 어떤 서비스 하고자 하는 내용이 차트를 그리는 걸 해야 돼요. 차트를. 그래서 그래픽으로 차트를 잘 그려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프로그램으로 직접 개발하려니까 내가 해야 될 수고의 양이 너무 많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비쌀 것 같아. 그런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어딘가에 너 jQuery 알아? 안다면은 이 jQuery로 차트를 그릴 수 있도록 해준 별도의 툴을 이미 만들어 놨어. 그럼 이걸 그대로 요 그림처럼 제가 다시 좀 컬러를 다르게 할까요? 그렇죠? 얘처럼 이렇게 딱 차트 그리는 기능만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 서비스에다가 딱 꽂아서 쓰기만 해. 그러면은 넌 네가 차트 만든 것처럼 차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요. 그게 플러그인이에요. jQuery는 인터넷상에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플러그인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이 독특한 형태의 플러그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죠? 이 서비스에다가 내가 추가로 나도 이런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싶어. 뒤져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플러그인이 있어. 그러면 걔만 들고 와서 내 웹에다가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경운기에 짐칸 달 때, 경운기에 농기구 달 때, 농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연결하는 방법만 알면 되죠. 그리고는 뭐 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플러그인은 내가 만드는 웹 서비스에 외부에서 가져왔을 때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게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jQuery를 열심히 배웠던 이유는요. 첫 번째, 내가 jQuery로 자체 개발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 당연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외부에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 서비스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jQuery를 공부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 번째 목표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보통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한번 이제 익혀보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jQplot이에요. jQplot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jQuery 플러그인이랍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래요. 자, 한번 구경해 보러 가겠습니다. 잠시 웹 들어가 볼게요. 자, 웹 검색을 하는데 jQplot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요 사이트입니다. jQplot 클릭해 볼게요. 요 사이트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jQplot 사이트. 컬러 좀 바꾸겠습니다. jQplot 사이트는요, 그죠? jQuery로 만들어진 플로팅 플러그인이래요. 그죠? 플로팅은 이런 차트,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플로팅이라고 그러죠. 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굳이 차트 그리는 프로그램을 따로 안 만들어줘도 얘를 이용하면은 차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 차트 그리는 플러그인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jQuery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jQuery로 만들어진 플로팅 플러그인이니까 내가 얘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내가 1차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jQuery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jQuery를 볼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 이 툴을, jQplot이라는 이 툴을 제공해줘도 나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격이 jQuery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jQuery를 공부한 것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구경 한번 잠시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차트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툴입니다. 비용이 드나요? 무료예요. jQuery로 만들어진 플러그인들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무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방과 공유죠. 그래서 무료인데 쓸 줄만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써?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example이라고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왼편에 이런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차트의 종류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만만케 아는 차트부터 하나 간단하게 구경해 볼게요. 여기 바 차트 보이죠? 클릭해 볼게요.
그죠? 바 차트. 맞아요. 바 차트.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막대 그래프 차트를 그려준대요. 차트의 종류들도 좀 모양이 좀 다양하게 많죠? 요런 차트를 그리려 그러면은 이렇게 코딩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코드 다 오픈해 놨잖아요. 그죠? 언뜻 보면은 그쵸.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언뜻 보니까 도큐멘트 좀 레디. jQuery 코드 맞네. 뭐 이런 형식으로 코딩을 하고 선택자 뽑은 다음에 이벤트 걸어주고 뭐 일 시키네. 우리 배웠던 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코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코드를 볼 줄 알고 다룰 줄 안다면 나도 얘네들 그대로 들고 와서 차트 그런 데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올라올게요. 또 다른 종류의 차트.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많나요?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루게 되는 일들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차트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였지만은 그 기업용, 업무용, 맞죠? 통계 분석용,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처리했는 결과를 당연히 시각적인 이런 차트로 보여주는 것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 그리는 툴은 뭐 매우 중요하고 뭐 유익합니다. 하나만 더 구경할게요. 우리 책에도 나중에 설명되는 거라서 요거나 한번 볼까요? 라인 차트 클릭해 볼게요. 그쵸? 요런 거예요. 요런 형태로도 차트 우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참 고마운 게 이런 형태로 이런 그래픽 형태로 차트를 그리도록 이미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 소스를 다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이라고 부르겠죠.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다운로드에 클릭해 볼게요. 하면은 다운로드 클릭하면은 뭐 가장 최초의 버전은 1.0.0 버전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 친구들이 기능을 갱신하고 성장시키면서 마지막 업데이트 버전이 지금 현재 이 웹상에서는 1.0.9다 그죠? 얘를 클릭하면 메뉴에 겁니다. 클릭하면은 다운로드 되고 있죠. 그죠? 다운로드 됐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폴더에서 열기 얘입니다. 그죠? 얘를 한번 압축을 풀어볼게요. 자, 압축을 풉니다. 예, 요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좀 잠시 닫아버릴게요. 그냥 닫고 됐습니다. 압축을 풀게요. 그러면은 한번 풀어볼까요? 압축 풀기 해서 바탕화면에 풀게요. 바탕화면에 확인 풀렸습니다. 여기 있죠. 바탕화면에 jQplot 어쩌고 저쩌고 이 폴더 이름으로 풀렸어요. 그럼 얘들이 몽땅 다가 지금 방금 봤던 다시 example 가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눌러서 봤던 것들을 몽땅 소스까지 다 지금 저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어디 갔죠? 얘예요. 얘입니다. 그쵸? 얘예요. 여기 보면 example 보이잖아요. 클릭해 볼게요. 이 안에 보면 HTML 파일들이 있죠. 이 하나하나가 지금 방금 왼편에서 봤던 이 웹에서 봤던 차트 그리는 소스를 그대로 다 제공해 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바 차트 열었었나요? 그저 샘플에서 소스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한번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 그쵸. 지금 바 차트 열리죠. 이렇게. 그쵸. 차트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소스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써? 얘를 어떻게 써? 그것은 얘를 열어서 하나만 소스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봤던 바 차트 열었어요. 그죠? 얘를, 자, 여기 아톰에서 잠시 한번 열어볼게요. 바 차트를 열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열면은, 뭐 이런 형태로 소스 코드가 다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 보면 되는데, 이걸 다 분석하고 실행시킨다 그러면 힘들겠죠. 우리가 경운기에 물건 붙여가지고 운송 도구로 쓸지 농산물 뭐 도구로 쓸지 아니면 농사 도구로 쓸지는 그죠? 붙이는 방법만 알고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잠시 한번 볼까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HTML이 쭉 구성되고요. 그렇죠? 쭉 HTML 대부분 HTML이죠. HTML이 구성되고 맨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맞습니다. 그죠? 맨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여기 보면은 jQuery의 jQplot.CSS 파일, 이거젠.css 파일, 그 다음에 뭐 신텍스 하이라이트 어쩌고 저쩌고의 CSS 파일, 이런 CSS 파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는 경로에 어딘가에 보면 이런 파일들이 제공될 건데 얘네들이 차트를 그리는데 필요한 디자인 소스들이 전부 얘네들이에요. 그죠? 이런 선그래프 형태로 그리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들은 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쓰기만 하면 되죠. 근데 얘네들이 기본 코드가 지금 아래쪽 코드가 jQuery 코드 기반으로 되니까 jQuery 연결하겠다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CDN 방식으로 지금 jQuery 연결하고 있는 것이고 보입니까?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뭐 이제 HTML 뭐 구성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 디자인 코드 되어 있고 자세히는 뭐 나중에 우리 보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document.read 해가지고 jQuery 시작하잖아요. 요 코드가 차트 그리는 jQuery 코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이 친구의 샘플 데이터일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같은 S1, S2, S3 값으로 차트를 그려주세요가 jQplot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알면 되는데 요 코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법만 알면 되죠. 그게 어디 있겠어요? 문서에 있을 거라고요. 그 문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잠시 볼까요? 그쵸?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그쵸? 따로따로 지금 보면은 요런 형태로 차트를 그리려고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코딩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건 뭔데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소스 코드는 다 제공해 줄 건데 이 받았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내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를 내가 어떻게 내 코드에 맞도록 맞춰주면 되는지 맞습니까? 그 능력만 가지면 돼요. 그게 문서 읽는 능력인 겁니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재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386페이지에 나오는 jQplot 쪽이에요. 386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저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죠? jQplot이라는 플러그인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면 되는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그렇죠. 여기에서 말해주는 이 사이트에서 맞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설명해주는 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요 example 그 다음에 다운로드이고 도큐먼트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 지금 외부 사이트 아니죠. 우리 사이트죠. 외부 사이트에 와서 도큐먼트 열게요. 그렇죠. 오면은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 보면 그렇죠.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들을 이렇게 포함하세요. 그 다음에 블록 컨테이너를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코딩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영문 문서다 보니까 사용하기 좋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책에서 이 문서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 그리는 거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책만 보면은 기본 기능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플러그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모습으로 제공될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샘플 나오고 예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설명이 영문 문서로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이런 문서들은 좀 읽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물론 한글로도 설명되는 것이 있지만은 결국에 핵심은 그 서비스를 원래 해주는 이 메인 사이트 맞죠? 자기 사이트에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제일 정확한 거니까 얘네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은 이런 우수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 하나를 내가 쓸 수 있도록 문서를 읽고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jQuery를 이용하는 개발 능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도 있고요. 제가 이 jQplot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몇 가지 다른 플러그인들도 한번 구경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능력은 jQuery를 이용하는 코딩 능력 더하기 jQuery를 만들어진 외부의 플러그인을 가지고 와서 내 개발에 활용하는 능력까지 맞습니까? 그거까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다운로드 됐다고 치고요. 그죠? 됐다고 치고 이제부터는 우리 플러그인을 그대로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다운로드를 해야 되죠.
좀 전에 우리 다운로드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jQplot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내가 만들게 될 jQuery 코드 안에 이 jQplot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헤드 영역에다가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jQplot min.css 파일하고 jQplot min.js 파일인데 이 CSS 파일이 아마 디자인 파일이고요. 이 JS 파일이 jQplot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실행 프로그램들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얘들이 어디 있는데? 방금 우리 여기 다운로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다운로드 했는 데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 jQuery 맞죠? 여기 이 링크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그죠? 방금 다운로드 내가 압축 풀어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jQuery jQplot min.css 파일, jQuery jQplot min.css 파일, 뭐 js 파일, cs 파일 있잖아요. 얘들이 맞습니까? 얘들이 물론 요건 min 파일이고 여기 min 아닌 파일들이죠. 세트 같은 세트입니다. 압축됐나 안 됐나의 차이점인데 얘가 하나는 디자인 파일이고 그렇죠? 하나는 실행 프로그램 파일인 거예요. 그 얘네들이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화면을 조금 겹쳐서 볼까요? 맞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좀 겹쳐 볼게요. 얘네들이 이미 내가 다운로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위치라면은 그 경로만 정확하게 여기다가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그게 우리 책에는 어딘데? 우리 예제에서는요, 지난번에 저 기덥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놨을 건데, 우리 예제에서는 잠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 jQuery를 다운로드 했잖아요. 해서 지금 우리 보는 게 10장인데, 10장 안에 들어가면 jQplot 그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맞지?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예제들을 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 열면은, 이렇게 열면은, 그죠? 요 안에 보면은, 다운로드 했던 거, 여기 다 있어요. 플러그인, 그 다음에 example, 도큐멘트, 그죠? 그게 방금 우리 여기서 다운로드 했던 거, 맞습니까? 도큐멘트, example 플러그인을, 그림으로 좀 그릴까요? 방금 여기 다운로드 했던 건데, 요것을 우리 예제에서는 이 jQplot 폴더 밑에다가 미리 다 담아놨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거 다운로드 하지 않고요. 이미 기덥에서 다운로드 할 때부터 이미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써서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요. 계속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차트를 그리려 그러면 jQplot 얘네들이 플러그인을 만들 때부터 차트를 그리려 그러면은 차트 컨테이너로 만들어라고 해요. 차트 컨테이너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위치를 하나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div 태그로 만들어 주기를 얘네들은 요구를 해요. 이 요구는 따라주면 되죠. 그래서 div 태그로 만들고 이름을 하나 붙이고 그 div 태그로 차트를 그리게 될 공간을 잡아주면은 그 공간에 나중에 우리가 차트를 그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잡힌 이름으로 위치에 차트를 실제로 그릴 때에는 위치를 잡아주고 jQplot이라고 써주면은 실제로 차트가 생성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따가 프로그램 코드에 영역 잡아주고 차트 그리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차트 그릴 때, 요 위치에 요 차트를 그릴 때 그려야 될 데이터 값을 뒤에다가 써주면은 요 데이터로 차트를 그려줄 거예요. 그렇죠? 요게 데이터 값인 겁니다. 좀 이따 예제에서 확인할 건데 기본 구조를 잠깐 우선 소개하는 겁니다. 요 jQplot을 쓰는 기본 형식이 이렇게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하죠. 위치를 알려주고 데이터를 가르쳐주고 jQplot이라고 써주면은 차트를 그릴 거란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차트를 우리 책에서는 몇 개를 샘플로 예를 들 거냐 하면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제로 jQplot 사이트에서 이게 실제 jQplot 사이트이죠. 여기 아까 example에 보면은 실제로 jQplot이 그려줄 수 있는 차트의 종류들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 다 지금 책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 것이고요. 나머지 차트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구경하세요. 구경하고 지금 당장 공부할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내가 정말로 차트를 그려야 될 업무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 와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우리가 차트 그리는 기본 지식은 가져야 되니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누구냐 하면은 잠시 한번 확인부터 할게요. 먼저 라인 차트 소개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바 차트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파이 차트 소개할 거예요. 이런 모습이 파이 차트예요. 그 다음에 버블 차트 소개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하는구나. 그래 이해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코드 분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사용법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 차트가 몇 페이지 나오느냐면 389페이지 나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389페이지. 체크해 놓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JQ플로 사이트에서 만든 거니까 걔네들 지침에 따라서 해주면 돼요. 그죠? 두 개의 플러그인 파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 파일하고 이 파일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줄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다가 명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소스를 넣어주면은 차트 그려줄 거란 이야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것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본 예제가 이거예요. 공부하는데 제일 도움되는 거는 예제 열어서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문서나 말을 봤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근데 딱 보면 느껴질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lineChart.html 열면 되죠. 한번 열어봅시다. 자, 어디죠? 여기에서 JQ플롯 얘네들 도큐멘트는 다 이제 있다고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여기에서 누구였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시만요. 요거죠. 요거요. lineChart.html 지금 제가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그쵸.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Ctrl Shift B. 예. 이렇게 차트 그리는 거네요. 소스하고 좀 겹쳐서 같이 볼까요? 제가 조금 화면을 줄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인 차트. 자, 봅시다. 우선 방금 약속했던 것처럼 이 라인 차트 이렇게 그리는데 JQ플롯을 사용하려 그러면은 그죠? 맞죠? 기본적으로 jQuery가 들어와야 되고, 그죠? jQuery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JQ플롯 폴드 밑에 있는 이 min.css 파일과 JQ플롯 밑에 있는 min.js 파일 두 개 다 JQ플롯 전용 그죠? 디자인 파일이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이죠. 얘네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가지고 와서 쓸 거니까 말 그대로 플러그인이니까 얘네들을 먼저 준비시켜 주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왜 여기 JQ플롯 폴드 밑에 있어요? 그것은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 JQ플롯 밑에 맞아요? JQ플롯 밑에 확인해 볼게요. JQ플롯 밑에 누구 놔둔다 그랬어요? JQ플롯 min.css 파일과 JQ플롯 min.js 파일 여기 있죠. 얘네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경로에 다운로드해서 뒀다면은 이 위치는 경로는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소스에 또 하나 더 누굽니까? 방금 봤던 게 요 두 개잖아, 그죠? 요 두 개가 JQ플롯 min.css 파일과 JQ플롯 min.js 파일이 필요한데 요것은 차트를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 파일이에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 중에서 무슨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요? 선그래프 그리려고 그러죠. 요 선그래프 그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JS 파일이 준비돼야 돼요. 그게 이 두 개의 파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름은 좀 긴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걸 써야 돼? JQ플롯 문서에서 차트 중에서 선 차트, 이런 선 차트를 그릴 때는 이 두 개의 파일이 그 일을 해줄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라고 요구가 돼 있어요. 그 요구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그인 폴더 밑에 가면은 요 두 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이 여기 있네요. 그죠? 한번 열어볼까요? 그 파일 위치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와,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리게 되는 차트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차트를 그려주는 데 필요한 실행 파일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선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선그래프 그리는 데 필요한 이 두 개의 파일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잠깐 정말로 라인 차트, 선그래프 그릴 때는 이게 필요한 것이 맞는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잠깐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이거 확장할게요. 원래 사이트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돼요.
여기에서 선그래프가 어느 거냐 하면은 라인 차트죠. 얘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를 지금 보면은, 어디 갔죠? 라인 차트죠. 라인 차트. 왼쪽에 지워졌네요. 잠시. 다시 왼쪽. 여기. 요거잖아요. 그죠? 라인 차트거든요. 그게 지금 얘인데, 여기 문서를 읽어보면은, 문서 읽는 능력이 좀 돼야 됩니다. 샘플 요래 나오고, 샘플 나오고 나면은 마지막에 요런 문서가 있어요. 그죠? 이 페이지에 있는 차트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파일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이 코드는 그냥 jQuery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JQplot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보면은 뭐냐 하면은 캔버스 텍스트 렌더하고 캔버스 A6 레이블 렌더 요 두 개가 지금 선 그르는 데 필요한 연결 소스잖아요. 요거하고 잠시 한번 겹쳐 볼게요. 자, 요거를 어떻게 겹치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편할까요? 예, 요렇게 겹쳐 볼까요? 요렇게 하면 겹쳐지는 게 좀 덜 됐다. 그죠? 여기 보면은, 얘를 조금 더 키울게요. 그쵸? 그렇게 해서 옆으로 좀 옮길게요. 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JQplot의 캔버스의 텍스트 render.js 파일하고 JQplot 캔버스 A6 레이블 render.js 파일 이런 이름의 파일 두 개를 라인 차트를 쓰기 위해서는 연결하세요 되어 있잖아요. 그 파일 네임이 얘고 그 파일 네임이 밑에 있는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소스 코딩을 했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파일에서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결국에는 이 문서를 읽고 여기에 있는 이 지침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마지막에 있는 요 코드는 JQplot CSS 파일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JQplot CSS 파일 요거죠. 이게 압축된 민 파일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인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jQuery 파일들이 요렇게 사전에 먼저 연결된 것은 이 선그래프에서 아래와 같은 문서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설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혹시 그리게 되는 차트가 다른 차트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라인 차트 여기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맞죠? 그거 보고 지금 거기에 맞춰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라인 차트 아니고 만약에 다른 차트를 그려야 된다. 예를 들면 파이 차트를 그려야 된다. 그럼 파이 차트는 설명이 나오는 거 보고 내 소스에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기본 태도예요. 공부법이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야기 계속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책에서 아까 뭐라고 설명이 있었냐면은, 그죠? 문서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차트 그려야 될 영역을 div로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차트 그리라고 JQplot이라 써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스 볼까요? 그죠? 자, 조금 확장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맞아요. 차트를 그리들 영역을 잡아주었어요. 요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차트를 그려달라고, 맞죠? 글자 조금 줄일게요. 그렇죠? 됐습니까? 차트를 그려달라고 영역을 잡아주고는 여기에다가 차트를 그려달라고 JQplot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끝나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영역을 적정한 크기로 잡아주고는 그 영역의 이름으로 차트를 그리도록 데이터와 함께 제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행된 결과가 다시 볼까요? 요 차트죠. 그죠? 이제 화면 겹쳐놓고 같이 이제 볼게요. 요 차트. 자, 얘는 조금 닫아버리고. 화면을 조금 조절할게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로 길이, 미안합니다. 화면 정리 다시 좀 할게요. 자, 됐습니다. 영역을 하나 잡았는데 이름은 차트 div로 잡았다 합시다. 세로 길이 400, 가로 길이 300이에요. 세로 길이 400, 가로 길이 300이에요. 영역 잡혔어요. 이 영역에다가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올라갑시다. 됐어요. 자 이 영역에다가 이제 document.ready 문서가 준비되면은 JQplot 차트 그려줘 라고 실행시키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 차트 div 영역에다가 그리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줬어요.
요 데이터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그린 것이 얘들이에요. 맞죠? 그리고는 이 차트에 제목을 붙일 때는 타이틀 이퀄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은 그대로 기본값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의 이름은 XY축이라고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럼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문서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볼까요? 방금 여기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라인 차트예요. 그죠? 이 라인 차트 예제잖아요. 라인 차트에서도 얘네들이 설명해 주기를 차트 그릴 때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시킨 대로 한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죠. 여기도 JQ 플롯 해가지고 차트 그릴 때 데이터 주는데, 그죠? 그 다음에 ASIC의 디폴트 값으로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의 이름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쓰는 코드, 요 코드 그대로 들고 와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영리하게 하면은 얘들이 샘플 코드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샘플 코드 주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영리하게 한다면은 잠시 컨트롤 C 한 다음에 내 코드에 들고 와가지고 내가 작성해야 될 새로운 문서가 있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자, 문서가 있다면 이렇게 new 파일 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장할게요. 해서 예를 들어가 test.ttt로 HTML로 할게요. HTML로 하고 됐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그래 놔놓고 얘가 무슨 코드니까 스크립트 맞죠? 코드니까 이렇게 스크립트로 싸주면은 그쵸? 싸주면은 내가 라인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소스 코드는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코드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그대로 볼까요? 잠시 자 컨트롤 C 카피 떴어. 됐어요? 들고 와서 이 위에다가 맞죠? 라인 차트 그리려고 그러면 JQ 플롯으로 컨트롤 V 해서 이 코드가 우선 준비돼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들이 이 경로에 있지 않다면은 경로 맞춰주는 것만 내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는 또 뭐가 돼야 되죠? 하나 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된다 그랬습니까? 차트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준비된다 그랬죠? 그 영역을 우리는 아까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요렇게 만들어라 그랬죠? 차트 그릴 영역을 div 태그 하나 줘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코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맞아요? 여기다가 body 영역 하나 구성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래서 차트를 그리기로 만든 이름이 차트 div가 맞는지만 얘하고 맞춰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차트 2라 돼 있네요. 그죠? JQ 플러스 그릴 영역의 이름이 그럼 여기에도 대신 이름을 뭘로 맞춰주면 돼요? 차트 2로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영역이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코드가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플러그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차트는 이와 똑같은 형태로 맞습니까? 그렇죠? 이와 똑같은 형태로 차트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는 맞습니다. 요 라인 차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라인 차트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맞아요. 바 차트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바 차트를 그리려고 그러면은 이런 게 필요하대요.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아? 방금 설명했잖아요. 저자가 한 게 아니고 문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 차트 어디가 있죠? 자, 여기 올게요. 바 차트는 여기다, 그죠? 바 차트 클릭했습니다. 하니까 바 차트는 이렇게 그린대요. 이런 모습을 그리려고 하면 이와 같은 소스를 쓰면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려고 하면 이와 같은 소스를 쓰면 된대요. 소스 분석을 하면 되는데, 어떤 형태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 영역에 가보면은 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이 코드는 포함시켜 주라고 요구하죠. 여기 지금 뭐뭐 있어요. 잠깐 한번 구경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jQuery 또 넣고 그 다음에 JQ 플롯 기본적인 실행 파일과 JQ 플롯
기본적인 디자인 파일 넣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입니까? 여기 보면 바 렌더링, 파일 렌더, 그 다음에 카테고리 A6, 그 다음에 포인트 레이블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 렌더, 카테고리 A6, 카테고리 텍스트 렌더, 카테고리 레이블 렌더링, 포인트 레이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코드를 넣어주는 게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코딩 구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코드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이 코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차트 1 한번 열어볼게요. 바 차트 1 자 어디 있어요? 바 차트 1 얘죠. 열었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닫을게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B 그렇죠. 이게 바 차트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 뭐 있어요? jQuery 기본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jQplot 디자인 파일, jQplot 실행 파일 넣는 거는 차트 그릴 때는 기본 구성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지금 바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나머지들 또 추가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지침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경로에 맞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설치 경로에 맞도록 준비시켜 주고는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에서 똑같네요. 차트 그리는 영역 하나 잡아줬죠? 여기서는 차트 딥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차트 딥으로 차트 그려달라고 위에 요구하면 되겠죠?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어디 있어요? 차트 딥에다가 jQplot 똑같이 차트 그려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 직접 써도 되는데 여기 따로 만들어놨는가 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 데이터가 631, 217이잖아요. 얘들이죠. 그렇죠? 그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값에다가 t 값으로는 이렇게 표기하라고 명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제목은 마찬가지로 타이틀이라고 붙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 레이블, 바 렌더링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대로 이제 차트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막대 그래프 형태를 그리라는 게 바 렌더링의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인트 값을 레이블로 주라는 것이 show equal true예요. 이거 false로 좀 일단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x축은 y축은 레이블 값을 분기와 매출로 표현하라고 지금 설정해 두었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게 차트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할 줄 알면 됩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테크닉들만 익히면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차트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거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false로.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나는데? 보세요. 그죠? 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데? 문서에 나오겠죠. 제일 자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문서들이에요. 이런 문서들. 여기 보니까 뭐 다른 것도 붙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딴 것들도. 그럼 이게 뭘까? 그거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얘네들 실행 코드하고 같이 맞춰서 보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책에 설명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명 한 명이 이걸 다 코드를 설명해 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결국은 뭔데? 혼자서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형태로 차트를 표현하기를 원한다면은 그걸 표현하는 코드가 요거니까 요것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실행시키면서 하나하나 문서를 읽으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차트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요 차트 또 봐야 돼요. 그죠? 바 차트 2번입니다. 차트 모양이 이번에 이렇게 가고 있죠. 막대 그래프가 누워 있어요. 그죠? 그거 한번 보여주려는 소스 코드예요. 바 차트 2번 한번 봅시다. 바 차트 2번. 지금 프로그램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문서를 읽고 내 쪽에 맞도록 표현하는 거. 그게 플러그인 쓰는 기본 태도니까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 차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이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예, 요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 소스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jQuery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jQuery 포함시키고 있고 여기서는 jQplot에 대한 기본 코드가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5개의 코드가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건 앞에 거하고 동일하죠.
바 차트를 그리는데 필요한 소스 파일들만 따로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됐고, 내려와 봅시다.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차트 그리는데 필요한 영역을 요 크기로, 요 이름으로 한번 잡아놨어요. 그러면 요 이름으로 차트 그려달라고 위에 요거 하면 되겠죠? 올라가 볼게요. 자, 글자를 조금 줄일게요. 자, 됐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름으로 차트 그려달라고, 그죠? 요 영역에다가 차트 그려줘라고 요구하죠. 하는데, 이번에는 차트 그릴 데이터가 여기 직접 표현하지 않고 따로 표현을 한번 해봤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몇 개예요? 2개예요. S1과 S2. 여기 지금 보면 데이터가 2개씩 있잖아요. 2개씩. 그쵸?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레이블은 마찬가지로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까는 차트를 이런 모습으로 그렸는데 수직으로. 이번에는 차트를 수평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 디렉션을 호리존탈로 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교묘히 보면은, 섬세하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음영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차트 밑에 배경 음영이. 그게 show 앵글입니다. 그렇죠? 이 앵글 값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음영이 그려지는 위치가 조금씩 이동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how 앵글하고 바 디렉션을 호리존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 데이터 S1, S2, S2 값이, 그죠? 지금처럼 순서대로 하나는 남학생이고 하나는 여학생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레이블 값을 붙이는 걸 일단 이렇게 표기하라고 했고요. 이것이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 레전드의 true입니다. 그것이 바깥쪽에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 outside이고요. 아시겠죠? outside만 있나? 딴 거는 뭐 없나?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 문서에 들어가서 좀 참고하면 되는데요. 또 뭐가 있었죠? outside 말고 한번 찾아볼까요? outside 외에 아까 잠깐 여기서 보였었는데, 그죠? 잠시 한번 볼게요. 요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요런 것도요. 그죠? location E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동쪽 방향에, 이스트겠죠? 밑으로 하고 싶으면 사우스가 될 것이고, 그죠?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웨스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는 아웃사이드는 맞는데 그 아웃사이드의 위치를 로케이션에 명시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코드에서도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맞죠, 그죠? 네, 우리 여기도 보면은 플레이스먼트 아웃사이드 쇼 추로 되어 있는데 쇼 추로의 플레이스먼트 아웃사이드 말고 명시적으로 그 위치를 바꿔주고 싶으면 이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문서 보면서 이제 추가로 공부하면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화면 한번 볼까요? 요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다. 호리존탈로 그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는 나중에 뭐 어떤 노력만 하면 돼? 당연히 지금 알고 있겠지만은, 그죠? 차트 그리는 소스는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데, 내가 그려야 될 차트는 결국엔 데이터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카테고리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이런 범주값만. 그죠? 이런 것들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면은, 차트를 그리는 거는 JQ플롯이라는 이 소스 플러그인이 해줄 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 지금 보면은, 따로 계속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정도의 문서니까 보도록 하십시오. 파이 차트도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원그래프를 그리는 게 파이 차트예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뭐 이런 코드를 쓰는데, 그려줘. 이 영역에. 그럴 때 이제 데이터만 표현하는 게 달라지고. 맞습니까? 그래서 문서 한번 읽어보고요. 이 차트 그리는 것도 소스 코드에서 공부 좀 하도록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마지막 차트가 이런 형태로 동그라미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 차트. 그걸 우리는 버블 차트라 그래요. 이런 버블 차트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특히 뭐 여론조사 또는 뭐 지역별 배치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버블 차트 그리는 소스도 있으니까 한번 소스 열어가지고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코딩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될 표준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좀 열어볼까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맞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트들의 코딩 방식을 문서를 읽어보고 가져와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플러그인, 차트 그리는 것들은 좀 익히도록 하십시오. 익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 책에서는 단순하게 이 차트 그리는 걸 가지고 플러그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외에도 뭐 차트들이,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플러그인 몇 개를 또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러그인은 좀 뭐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